재건축 얼마나 아시나요?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이제 아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특히 수도권은 재건축의 시대가 왔습니다. 시점은 올해부터입니다. 그동안 재건축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업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재건축 과정에 많은 시간과 난항을 겪는다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유튜브, 플래스 101 같은 정보 전달 매체가 발달하면서 전 국민의 부동산 이해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아파트에 있어서 주요 구매층이라 할 수 있는 2030 젊은 세대의 관심,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주제로 다루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지식은 직접 부딪히며 경험으로 배웠던 과거와 다릅니다. 크몽, 숨고 같은 지식 공유 플랫폼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전자책, 강의를 보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18쪽짜리 전자책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건축, 아직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또 청약만 생각하며 보내실 건가요? 과연 청약이 언제까지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청약이라는 시스템은 절대 정답지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과거 세대와 다릅니다.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습니다. 청약할 때 관심 갖는 분양가는 아파트 택지 조성부터 건축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가격일 뿐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오래전부터 입주권이 거래되면서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이 붙고 심지어 세금까지 얹어서 형성한 시세에 맞게 설정된 가격이 분양가입니다. 건설사는 청약담청자를 위해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들과 건설사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그들의 돈을 안 들이고 건축비를 마련하려면 청약 통장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 분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아무 곳이나 통장을 넣어보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세, 흐름, 원리를 무시한 채 로또 분양의 주인공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도 당첨만 되면 청약이 싸지 않냐고요? 그동안 청약에서 싸다, 로또 분양이다라는 전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적용돼서 가능했던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심사를 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도록 정부에서 만든 규제입니다. 이 규제가 어떤 아파트든 당첨과 동시에 수억의 시세 차익을 보장받는다는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민간 택지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분양이 단지 신축이란 이유로 비싼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이제 건설사들은 미분양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비싸게 분양하면 됩니다. 다시 상승장이 오면 또 많은 경쟁률로 완판이 될 걸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건설자재 원가, 인건비는 물가와 연동해서 시간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그 좋다는 둔촌주공도 상승장에서 분양 시기를 늦췄다가 건축비가 증액되면서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로또 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수억이 싼 걸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분양가, 주변 시세 모두 올라가고 결국 로또 분양이라는 단어만 남습니다. 1970년대 분양한 이촌동 한강맨션의 분양가는 평당 13만 원이었지만 지금 시세는 평당 1억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아마 재건축을 하고 분양할 때는 평당 2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청약을 기다리는 수년 동안 분양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돈의 힘을 무시하면 많은 시간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재건축은 아직 이해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재건축 이해가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1. 용적률 2.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3. 입지 왼쪽이 재건축 전, 오른쪽이 재건축한 이후 아파트입니다. 그 위에 기울어진 선은 시세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 아파트는 100세대를 부셔서 200세대를 다시 건축하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치겠습니다. 왼쪽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이 1년의 과정에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이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100세대 아파트 집주인들입니다. 이들을 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조합원들은 재건축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이익일까요? 본인 돈을 부담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에 더 넓은 평수로 받을 수 있어야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반면 이 돈이 부담되거나 이익이 없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동의율이라는 조건을 채울 수 없겠죠. 결과적으로 새로 지을 신축 아파트는 더 높게, 더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약 담청을 받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의 분양대금으로 건축을 새로 할 수 있겠죠. 그걸 사업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많이 지으려면 기존 아파트는 어때야 할까요?
왼쪽 아파트처럼 이렇게 낮아야겠죠. 그걸 용적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용적률이 낮은 곳에서 높게 지을 수 있는 한도가 많이 남아 있어야 일반 분양자들을 많이 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용적률만 낮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존 아파트가 있던 이 땅 위에 살던 사람이 적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100평에 100명이 살고 있는 A 아파트와 100평에 200명이 살고 있는 B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둘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최대 300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곳이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A겠죠. 땅 크기에 비해 기존 세대가 적을수록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커집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한 세대당 가진 땅이 많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대지지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아파트들이 평형, 타입마다 세대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이 더 많이 지을 수 있는지 쉽게 알 방법으로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파트끼리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마다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가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면서 여기 조합원들이 가진 땅, 즉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커야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돈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를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용적률과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옆에 30이라고 적혀 있죠.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재건축 연한 30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20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으니 기존 규정대로 말씀드립니다. 30년이 지나서 자격이 된다고 해도 재건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데 30년이 넘게 걸린다면 아직 새 상품이 된 게 아니니까 재가격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재건축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동차가 속도를 내려면 앞으로 굴러갈 바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앞쪽 바퀴는 좀 전에 말한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뒤쪽 바퀴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낮을수록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스를 할 자격도 갖췄고 두 바퀴 상태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안에 앉아있는 운전자입니다. 운전자는 기존 아파트의 입주민이 되겠죠. 이 자동차는 한 명이 운전하지만 아파트를 운전하는 건 수백, 수천 세대의 입주민들입니다. 이 입주민들이 그래도 4분의 3 이상 동의해야 조합원이란 이름을 달고 재건축 사업을 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내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운전자들 중에는 재건축되는 동안 잠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꼬린 지점을 생각하며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추후 마련할 자금이 안 될 경우 내 집을 내주고 청산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마지막 한 가지 요소로 입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 30년 된 아파트가 용적률도 낮고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6, 70대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언제 될지 모를 재건축을 참여하기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데 만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에 대한 이해나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도 없습니다. 운전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런 해남 땅끝마을 운전자와 서울 용산 동부 이촌동 운전자는 시작부터 꼬린 지점에 대한 열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을 하려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입지를 통해 가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입지라는 건 결국 신축이 됐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양받고 싶어 하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용적률,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입지였습니다. 이 요소들이 미래의 재건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세대수를 들여와 궁극적으로 돈이 되는지를 결정짓는 요소들이자 재건축 사업의 생명인 속도를 결정짓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어렵다면 방금 보셨던 그림을 기억하면서 돈이 될까?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